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풀잎에 이슬로 맺힌다는 백로도 지나갔습니다.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거친 후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 내리는 시기인데요. 옛날 경남에서는 8월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천석을 늘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맘때쯤 비가 오는 것을 풍년의 징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맘때의 비는 풍흉을 가늠할 만큼 귀한 시기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건조하면 다 죽는다입니다. 전국을 뜨겁게 태우던 태양도 이제 기화가 빨라졌죠. 아침 저녁으로 잠깐 산책을 하다 보면 시원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동시에 자꾸 재채기가 나오면서 코를 훌쩍거리게 되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매번 환절기만 되면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한의사 가은입니다. 저는 가을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걱정이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클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를 대표하는 질환은 크게 호흡기 감염 질환, 알레르기 질환, 심내혈관 질환, 감염성 질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호흡기 감염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감기, 독감, 폐렴이 있죠. 건조한 날씨에 코, 편도 등의 점막이 마르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감기는 환절기에 흔히 걸리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더 쉽게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쉬운 감염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대표적으로 비염, 천식, 결막염 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떤 특정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요즘과 같은 일교차가 크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이고 발작적인 재채기를 하거나 맑은 콧물이 흘러내리면서 코막힘 또는 눈이나 코 주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심내혈관 질환인데요. 심내혈관 질환은 주로 겨울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큰 일교차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속 혈관이 외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온도가 높은 낮에는 혈관이 늘어나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오르면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혹은 혈관을 막는 뇌경색을 일으켜서 신체 장애가 나타나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전염성이 정말 강해서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울에 많이 발병한다고 알고 있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환절기에도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환절기라는 것이 피해지는 건 아니죠.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절기에 면역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30분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주 3일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양질의 규칙적인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니까 외출 후, 식사 전, 사랑하는 가족 혹은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재채기 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손을 씻을 때에는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사이나 손톱 밑까지 세심히 살피면서 최소한 20초 이상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려는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몸의 대사 속도가 떨어지고 결국 면역력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적정 체온 36.5도에서 37도에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온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여러 벌 입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아픈 것보단 낫겠죠?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겠죠. 물이 심심하면 생강차, 모가차, 홍차 등의 따뜻한 성질이 있는 차를 마셔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모가차는 기관지에도 좋고 홍차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모가는 가래를 제거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설사 예방에도 좋고요. 하지만 많이 드실 경우에 소변의 양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적당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환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하게 지내지 않는 것과 체온 유지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환절기에 먹으면 좋은 음식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면역력에 좋은 슈퍼푸드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동의보감에도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증진시켜서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버섯인데요. 버섯은 90% 이상이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만병의 근원이라는 변비의 예방 및 치료에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버섯 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레티난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레티난은 암 예방을 돕고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라는 말은 호박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서운한 말이죠. 많은 영양학자들은 수박보다 호박의 영양 성분이 낮다고 평가합니다. 호박은 속살이 노란 대표적인 옐로우 푸드인데요. 노란색의 정체는 베타카로틴으로 이것이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베타카로틴은 유해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체내 신경 조직을 강화해줘서 각종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사과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면역력을 증가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심장병과 같은 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보통 사과 껍질을 깎아서 드실 텐데요. 사과는 껍질채로 먹어야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농약 때문에 껍질을 깎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과 꼭지 부위와 아래 부위를 잘라내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면 농약 걱정은 크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계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사과에 들어있는 에틸렌이라는 성분은 다른 과일을 쉽게 시들게 하니까 사과를 보관할 때는 따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건강한 환절기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건조한 환경으로 우리 몸의 면역은 약화되고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개인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기관지가 좋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좀 불편하시더라도 환절기 동안은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으로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해주고 실내에서는 건조하지 않도록
않도록 물을 많이 드시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김가은 한의사의 무병장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